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희입니다. 오늘은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재미있는 현대대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수가 이제 1053인 군이 있어요. 근데 이 군이 단순군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이라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풀다가 이제 도중에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 문제를 푸는데 우리가 주요하게 사용될 정리 하나를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부분군이 되는 조건은 임용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한군 쥐에 대하여. 그 다음에 이제 양의 소수 P, 이것을 쥐의 위수를 나누는 최소의 양의 소수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H는 G의 부분군입니다. 근데 이것이 G표가 P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G를 이루고 있는 그런 이제 뭐죠? 부분군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좀 큰 그런 부분군이죠. 물론 이런 게 이제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그러면 H가 사실은 G의 정규 부분군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요한 동시에 또 굉장히 편리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G의 위수를 우리가 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P는 n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가장 작은 소인수라고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G가 G 쿼션트 H 요 이제 코셋이죠. 코셋에 작용을 합니다.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은 이 로를 G에서 SX X는 이제 G 쿼션트 H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G에 있는 원소 G를 어떻게 보내주냐면 이제 X의 오토모피즘으로 보내줘야 되죠. 로 G는 X의 오토모피즘이에요. X에서 이제 X로 가는 사상인데 X에 있는 원소는 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XH 이렇게 생겼죠. XH라는 것을 로 G가 이 XH라는 것을 GXH 이렇게 보내주는 그런 오토모피즘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잘 정의된 이제 작용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작용의 커널을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커널이 이게 이제 커널 로가 트리비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 커널이 요걸 생각을 해보죠. 이 SX의 크기가 얼마인가요? SX의 크기가 X의 크기는 지금 P죠.
지금 뭐냐면은 그 인덱스가 P예요. 인덱스가 P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X 크기 자체가 지금 P예요. 그러니까 이 SX 크기는 이제 P 팩토리얼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 G 코션트 커널 P가요. 요게 이게 이제 뭐랑 동형이 되냐면은 로지의 상하고 동형이 되죠. 근데 로지의 상은 SX의 부분군이니까 뭐가 되냐면 이게 이제 그 SX 위수의 약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P 팩토리얼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G 코션트 커널 P가 당연히 이제 G의 위수를 나눠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G 코션트 커널 P는 이 P 팩토리얼하고 그 G의 위수의 공약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G를 이루고 있는 소인수가 제일 작은 게 P예요. 그러면 이 공약수가 있으면 1 아니면 P예요. 그쵸? 따라서 G 코션트 커널 P가 커널 P가 아니고 커널 로우죠. 커널 로우가 요게 이제 크기가 1 아니면은 이제 P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G 코션트 커널 P가 커널 로우가 1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커널 로우가 1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작용이 전부 다 트리비얼한 작용이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로 G가 전부 다 그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임의의 G에 대해서. 그 얘기는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커널 로우가 이제 G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보내는 족족 전부 다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모든 G에 대해서 그 GXH가 이게 이제 그냥 XH에 똑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임의의 H인 H에 대해서 GXH가 이게 이제 H 프라임 되는, 그러니까 G도 임의의 G고요. 그 다음에 X도 임의의 X일 때 이렇게 되는 그런 이 H 프라임이 무조건 존재한다는 거죠. 예. 이런 H 프라임이 무조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지금 커널이 볼까요? 지금 특별히 그러면 X를 우리가 이제 H에 있는 원소로 뽑더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X가 아이덴티티라면은 GH가 H 프라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G가 H 프라임 H 인버스가 된다는 얘기고 H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건 이제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하다. 왜냐면은 G가 지금 H가 그 G의 진 정규 부분군이에요. 인덱스가 P이기 때문에. 그래서 G에 있는 원소가 다 여기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쵸? 자, 따라서 뭐냐면은 그 Gmod 커널 로의 크기가 Gmod 커널 로의 크기가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P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커널 로는 뭘 포함하냐면 HE를 포함을 해요. HE를 포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얘기해주는 게 커널 로의 크기가 이것이 P분의 N이다 라는 얘기죠. P분의 N. 근데 커널 로는 이제 HE를 포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표현 포함각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일단 하나씩 꺼내 볼게요. 커널 로에서 내가 원소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커널 로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 보면은 G를 내가 이제 커널 로에서 원소를 꺼내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GXH는 XH가 성립하죠. for all X in G. 그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GH도 H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G가 어디 들어가냐면 G가 H에 들어가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커널 로 자체가 원래부터 뭐였냐면은 원래부터 H의 분군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 H의 위수도 지금 P분의 N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커널 로가 H랑 같아지죠. 예. 지금 이거 보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할 필요가 없었네요. 그쵸? 여기가 바로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H가 뭐가 돼요? 커널이 되니까 H가 이제 G의 정규 분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자, 이제 1053을 소인수 분해를 해 보겠습니다. 소인수 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일단 3으로 나눠지죠. 3으로 쭉 나눠 볼게요. 또 3으로 나눠지죠. 또 3으로 나눠지죠. 또 3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3의 4제곱 곱하기 13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이제 G를 위수가 1053인 단순군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단순군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위수 3인 NP를 우리가 이제 실로 P 부분군의 개수라고 하면 N3가 1 모두 3이고요. 그리고 지금 단순군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게 유일하면 안 돼요. N3가 반드시 1이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 N3가 누굴 나눠야 되냐면 13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 N3가 1은 아니고 13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로 3 부분군들의 집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내가 S를 실로 3 부분군의 집합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로 3 부분군 하나를 골라보죠. 뭐 H를 실로 3 부분군이라 할게요. 근데 H가
S에 또 작용을 해요. 뭘로 작용을 하냐면 공액으로 작용을 합니다. 왜냐면은 실로 부분은 전부 다 이제 공액이죠. 그렇죠? 만약 이게 G였다면은 그 트랜지티브하게 작용한다는 것도 얘기를 해줄 수 있겠고요. 이제 어쨌든 H는 S의 공액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에서 궤도들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궤도. S의 궤도, S상의 이제 S상의 H 궤도는 H 궤도. 얘네들은 두 가지를 성질을 띠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S를 분할하죠. 두 번째는 길이가 전부 다 이제 H의 그 위수의 약수일 수밖에 없어요. 길이가 3의 K제곱. 세 번째, 길이가 1인 것은 이것은 H가 유일해요. 그렇죠? H로 돌렸는데 계속 H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는 H 하나밖에 없죠. 그죠? 왜냐면은 K를 아무거나 잡아봐요. S에서. 그 H 항동원이 있잖아요. 항동원을 가해주면은, H의 항동원이 아니구나. H에 있는 임의의 원소를 우리가 자, 요 부분 좀 설명하겠습니다. 길이 H 밖에 없다. 길이가 1인 궤도를 우리가 K라고 하겠습니다. K 하나 들어있으니까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H, K, H 인버스가 이게 무조건 K란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HK, 이거는 KH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HK가 KH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HK가 G의 부분군이란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HK의 위수가 G를 나눈다는 거죠. G의 위수를 나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H의 위수 곱하기 K의 위수 나누기 H 교집합 K의 위수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은 이게 3의 4제곱 나누기 H 교집합 K고요. 요게 누굴 나눠야 되냐면 3의 4제곱 곱하기 13을 나눠야 되죠. 양변에 요거 곱해줍니다. 그러면 3의 4제곱 이 누굴 나눠야 되냐면 3의 4제곱 곱하기 13 곱하기 H 교집합 K를 나눠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 약분시키고 나면은 3의 4제곱이 13하고 3하고 서로 쏘니까 H 교집합 K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보다 같거나 작으냐면은 요거 위수보다 같거나 작죠. 3의 4제곱보다 같거나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H 교집합 K가 결국은 H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K가 H라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가 1인 궤도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H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종합을 해보세요. 자, 길이가 그러면은 그 3의 K제곱인 것의 개수를 내가 뭐 TK라고 하겠어요. 자, 이게 S를 분할한다 그랬죠. S를 분할한다 그랬어요. S를 분할. 그러면 S의 원소의 개수가 이게 13인데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궤도 길이가 1인 궤도는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길이가 3의 K제곱의 요런 궤도에 속하는 그 원소들은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 궤도들이 전부 뭐를 이룬다 그랬어요? S의 분할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자, 길이가 1인 거, 즉 T0 여기에 속하는 원소는 한 개 있어요. 그리고 그 3의 0제곱 죄송합니다. T의 0제곱 곱하기 3의 0제곱 T0는 1이라고 그랬죠. T0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T1에 해당하는 그 길이가 3짜리인 궤도가 T1개니까 거기에 있는 원소는 여기다 3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T2 여기다가는 3의 제곱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것이 13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1 빼주면 어떻게 돼요? 1 빼주면은 12가 되죠. 12는 T1 곱하기 3 더하기 T2 곱하기 3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모두 3의 제곱에서 이게 0이 되려면 T1이 뭐예요? T1이 3의 배수여야 되죠. 이게 T1이 3의 배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T1은 3의 배수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T1이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도가 정확하게 길이가 3짜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길이가 3인 궤도의 원소를 K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길이가 3이에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H가 지금 S에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H에 있는 원소 중에서 이 K를 픽스 시키는 거, K를 고정시키는 거, 그러니까 K의 안정화 부분군 H의 K에 대한 K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K의 안정화 부분군 안정화 부분군이 이게 안정화 부분 H의 안정화 부분군 얘기하는 거예요. H가 작용하는 거니까 안정화 부분은 H의 부분군이죠. 이거는 위수가 얼마냐면 위수가 27이에요. 그러니까 궤도가 원소 3개니까 얘를 고정시킨 H의 원소를 다 곱해주면 여기 있는 것들이 같은 개수만큼 나와요. 그럼 여기 당연히 27개가 겹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고 이제 K의 안정화 부분군은 어디에 속하는 K의 안정화 부분군은 우리가 N이라고 했을 때 N은 K의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마찬가지 얘기로 K의 안정화 부분을 우리 N이라고 하면은 이 N에 있는 원소는 어떤 성질을 가지느냐? 이 N에 있는 원소는 그 NK N 인버스가 이게 K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또 아까 똑같은 얘기 또 할 수 있어요. NK가 G의 부분군이죠. NK G의 부분군이니까는 이거 그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N의 원소의 개수 곱하기 K의 원소의 개수 나누기 N 교집합 K인데 이거 자체가 지금 81 곱하기 13인데 이거 자체가 81을 나누고 있어요. 이게 3의 거듭제곱 N의 3의 거듭제곱이면 이게 지금 원소의 개수가 정확히 N 교집합 K 이게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N이라는 것이 K의 부분이기도 한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정확하게 그 K 교집합 H가 N이라는 거고 이거 위수가 27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K와 H의 그 정규화 부분군 그러니까 K 교집합 H는 위수가 27인 부분군이니까 뭐예요? 지표는 3이죠. 그럼 지표 3이면 뭐라 그랬어요? 정규 부분군이라고 그랬죠. 정규 부분군이에요, 이게. 지표 3이니까. 왜냐면은 80일의 약수는 소인수는 3밖에 없거든요. 지표 정리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K 교집합 H는 H의 정규 부분군이에요. 자, 지표 정리에 의해서 저게 성립했습니다. K 교집합 H가 K의 정규 부분군이에요. K 교집합 H가 H의 정규 부분군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HK 이건 부분군은 될 수가 없어요. 부분군 될 수가 없지만 이것을 누가 포함하고 있냐면은 K 교집합 H의 노멀라이저가 제가 저기서 그쵸. K 교집합 H의 정규화 부분군이 적어도 HK는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H도 포함하고 K도 포함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G의 부분군인데, 근데 위수가, 지금 위수가 볼게요. H 교집합 K. 그 HK의 위수를 보겠습니다. HK의 위수를 보면은, HK의 위수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H의 위수, K의 위수, 나누기 H 교집합 K인데요. H 교집합 K가 우리가 뭐라 했냐면은, 이게 27이라고 그랬죠. 27분의, 여기 있는 81의 제곱이에요. 81 곱하기 81. 그러니까 이게 81 곱하기 3이에요. 곱하기 3. 요거보다 누가 더 크냐면, 같거나 크냐면은, 근데 같을 수는 없어요. N, K 교집합 H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런데, N, K 교집합 H는, 이거는 G의 부분군이니까 이게 누굴 나눠야 되냐면은, 81 곱하기 13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은 뭐밖에 없냐? 두 가지예요. N, K 교집합 H가 81 곱하기 13이거나 아니면은 27 곱하기 13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수가 이거보다 큰 건요. 이거보다 큰 거는 13을 나누면 안 되죠. 81은 작으니까. 그러니까 3 하나는 3 두 개 나눠도 안 돼요. 그죠? 약수가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NK 교집합 H가 81 곱하기 13이었다고 해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G 자체란 얘기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K 교집합 H가 G의 정규 부분이란 얘기잖아요. 트리비얼하지 않고. 이건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얻냐면은 K 교집합 H의 위수가 27 곱하기 13이라는 거 얻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또다시 G에서 N, K 교집합 H의 위수가, 지표가 어떻게 돼요? 지표가 3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지표 정리에 의해서 N, K 교집합 H의 이것이 G의 정규 부분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정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모순. 그래서 위수가 1553인 군은 단순군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조금 어렵지만 여기에 이제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고요. 선생님들께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풀이를 잘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마치겠습니다.